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얘기를 가지고 왔어요. 아니, 제가 최근에 기사를 읽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진짜 많이 싸우고, 뭐 게임이든 뭐 공부든 뭐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랑은 가장 힘든 건 집안일 같이 하기. 왜냐면 아이가 막 하루 종일 어지르고 다니니까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잡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스탬프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방 정리 잘하기, 침대 만들기, 뭐 신발 정리하기, 먹은 거 잘 갖다 놓기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만 해이해지게 좀 놔두면 금방 더 되게 많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불어 사는데 엄마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일이다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큰아들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주말에 이렇게 보통은 좀 이렇게 뭐 박물관도 가고 미술관도 가고 그러는데 너무 집에서만 있기도 하고 너무 엄마가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고 느낄 때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또 특히 워킹맘 같은 경우는 남편도 밖에서 일하지만 엄마도 밖에서 일하면 똑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안일을 같이 안 하고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남편분이 계시다면 그건 좀.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제가 어쨌든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 10년이 넘었고 12년 차가 되나요? 하여튼 좀 이제 오래됐고 더 물론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셸은 어떻게 이 코로나 시대 때 나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좀 남편 사용 설명서라는 타이틀을 걸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저희 남편도 똑같아요. 뭐 엄청 뭐 특별하고 뭐 엄청 젠틀하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 한국에서 쭉 성장을 했고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서 CC로 만났고요. 지금까지 우여곡절 겪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서로 맞춰가는 것 같아요, 결혼이.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뭐 다양한 서적도 보고 많이 싸워도 보고 이런저런 조언도 주변 분들께 많이 들어본 결과 그냥 제가 변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더니 남편과 그렇게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지 않고 나름 사이좋게 지냈는지 10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미셸이란 사람은 엄마이자 아내이자 워킹맘이자 딸이며 며느리이잖아요. 뭐 이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그냥 좀 얘기하는 그냥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결혼하고 느낀 건 남편은 마인드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걸 절대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가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걸 습관화하기로 했어요. 좀 알아줬으면, 뭐 대신 해줬으면 이렇게 좀 속으로 바라지 말고 그냥 뭐 치사하더라도 콕 집어서 얘기해줘요. 신랑, 둘째 이 좀 닦아주세요. 잠옷으로 좀 갈아입혀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해줬으면 하는 거 말고 나는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려고 너무 바쁜데 신랑은 둘째랑 계속 놀고만 있고 아니면 혼자 놀고만 있으면 둘째는 둘째대로 방치되어 있고 첫째는 뭐 알아서 뭐 생활을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둘째를 어쨌든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이도 닦아줘야 되고 샤워도 시켜줘야 되고 뭐 해줄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손이 아직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남편은 모르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냥 쭉 모르니까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서로 되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당연히 둘째 뭐 해줘야지. 이렇게 싸움하시면 피차 득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데 갑자기 속 안에서 그분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러면 그냥 막 끓어오르는 채로 냅두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콕 집어서 얘기해요. 뭐뭐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뭐뭐 해주세요.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하려면 내가 너무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너무 힘든데 신랑이 둘째 이 닦아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이걸 해요?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주면 그래도 사이가 그렇게 소원해지지는 않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원하는 걸 말해라 예요. 두 번째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도 그냥 춤추게 냅둬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돈을 얼마만큼 벌어오는 거에 떠나서 그냥 어쨌든 나가서 수고를 하고 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돈을 가지고 별로 그렇게 얘기는 많이 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 돈을 예를 든다면, 아, 신랑이 외벌이가 아니고 맞벌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혼자만 벌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신랑이 같이 벌어주니까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해주고, 아니면 풍요롭고 풍족하기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뭔가 먹고 싶을 때 벌벌벌 떨면서 못 사 먹지는 않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 신랑이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지르는 것도 너무 힘든데 신랑은 어쨌든 내가 손이 안 가니까 너무 고맙다. 깨끗하게 방도 정리해주고 화장실도 되게 깨끗하게 사용해주고 해서 난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되게 막 엄청난 거 아니더라도 좀 칭찬할 거리를 좀 많이 얘기해주는 편이에요. 되게 신기하게도 정말 항상 그렇게 너무너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칭찬을 한번 해주는 그런 덕담이라도 해주면 진짜 갑자기 저 안에도 고마움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정해주고 고마워하고 서로 좀 짠해도 하고, 그러면 남편이 되게 밉다가도 좋은 점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좀 그게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정말 너무 밉다, 너무 미운 상태야. 그런데 칭찬할 게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 그럴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과부가 아니고 신랑이 그냥 살아 있어준 것만, 숨을 쉬고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신랑 너무 고마워. 그냥 숨만 쉬고 있어줘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미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면 만약에 신랑이 정말 큰 사고가 나서 만약에 당장 없어지면? 그럼 안 되잖아요. 소소한 다툼 같은 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또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저는 정말 밉다. 그럴 땐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의 느낌을 그냥 혼자 상상해봐요. 그러면 또 되게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건 저보다 신랑이 좀 더 잘하는 건데, 서로 되게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해요. 저희는 정말 장난칠 때 빼고는 서로 존댓말을 쓰고 지내고 있어요. 만약에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서로 존댓말을 하니까 정말 밑바닥까지는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사실 회사 동료로 만났기도 해서 이렇게 존댓말 하는 게 좀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존댓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예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정말 막 심한 말까지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반말을 하는 가정이시더라도 좀 단어 선택이라도, 좀 언어의 온도가 있잖아요. 단어 선택이라도 좀 따뜻하게 서로를 대해주면 너무 막 낯간지럽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을 대하듯, 남에게 그렇게 험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듯 우리 가족이 가장 따뜻한 말을 많이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따뜻한 말을 마치 새로 만난 사람을 대하듯 좀 따뜻한 말로 서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또 보고 배우는 게 있다 보니 존댓말 같은 경우는 따로 훈육하고 힘들게 가르치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저희 신랑도 그런데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보통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많이 아이를 양육을 하다 보니까 신랑은 자꾸만 저한테 모든 거를 자꾸 다 되게 좀 기대는 게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가정의 중요성을 계속 상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신랑이 혼자 골프 치러 나가고 약속이 있고 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너무 과하다 싶을 때 좀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있고 싶다.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의 얼굴을 하루에 10분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집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운동 중요하죠. 신랑
시간도 운동하기 위해서 혼자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어쨌든 그런 컴펜세이스로 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해주고, 그렇게 스스로도 노력하려고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외모 가지고 서로 뭐라고 할 게 없기. 왜냐면 어렸을 때 만났고 어쨌든 10년이라는 세월이 질렀잖아요. 뭐 살도 찌고 좀 뭐 주름살도 생기고 뭐 흰머리도 나고 당연히 늙어요.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안 좋은 얘기는 안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뭐 뚱뚱해서 뭐 어째서 이런 말은 웬만하면 정말 삶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고 싶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서로 하지 않는 게 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각이 드는 건 교육 철학은 엄마 쪽으로 가게. 왜냐면 상대적으로 엄마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이들과 하루 종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빠랑 있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신랑은 또 되게 퇴근이 늦거든요. 물론 아빠표로 모든 거를 교육을 시키신다면 교육 철학은 아빠 쪽으로 되겠죠.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런 교육 총대를 매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견은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결정과 실행하는 거는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고요. 그래서 교육 철학은 어쨌든 엄마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너무 다양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쪽으로 힘을 실어주셔라. 이게 좀 가족 관계가 좀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연장선인데,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거 플러스 알파로 남편을 되게 좀 존중해주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떠받들여 모셔라 이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과 존경이 항상 가족에 좀 이렇게 뿜뿜 좀 이렇게 묻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 문화에서 남편분들도 당연히 아내분에게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아이들도 그걸 가지고 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하다 보면 남편과 소원해줄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남편하고만 데이트하고 그리고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나면 모든 정신이 아이에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 아이 일과 아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남편이 그러면 되게 점점 멀어질 수 있는데,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면 아이들은 이제 우리 둥지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남편과 저만 남아요. 사실은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을 했다 치면 지금은 되게 잔잔한 호수 같은 사랑인 거잖아요. 정으로 산다고 하죠. 평생 친구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친구라는 개념을 아내도 남편분도 계속 인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 다 성장하고 나서, 퇴직하고 나서 갑자기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는데, 그때 진짜 많이들 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혼 이혼도 되게 높잖아요. 뭐 이혼을 꼭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이왕이면 나중에 그냥 영화관을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화해 주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게 성장할 때 두 분이 워낙 친하셔서 두 분만의 뭔가가 되게 많았어요. 운동도 그렇고, 뭔가 뭐 옷을 쇼핑하러 가실 때도 저희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다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막 부모님이 두 분이서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시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두 분이 이렇게 여행 다니시고. 그러면 또 자식된 입장에서는 또 되게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부가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서로 좀 좋은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동시에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또 되게 중요해요. 너무 하루 종일 다 같이 붙어 있으면 진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살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좀 불편함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책을 읽을 때도, 영화나 뭔가를 와인을 마시거나 이럴 때 가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많이 하기예요. 어떤 부부들 보면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대화가 단절돼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너무 슬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엄청 막 알콩달콩 대화 아니더라도 사회 얘기나 아이들 얘기나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랑 회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 않더라도 좀 얘기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이런 얘기를 회사 동료들하고는 또 못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그 누군가가 내 편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되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유튜브나 뭐 책을 쓸 때나 아니면 뭐 제가 하는 뭐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있을 때 저는 다 신랑이랑 좀 많이 상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막 항상 막 되게 좋은 대화에 항상 훈훈하게 끝나지는 않아요, 사실. 뭐 다툴 때도 있고, 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의견이 대립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너가 틀리고 내가 옳다 이런 게 아니고, 좀 서로의 다른 관점을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각자 서로 성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좀 뭐 산책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저는 이제 와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신랑이랑 와인을 마시면서 좀 속상한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일부러 더 하는 것 같아요.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뭐 어떤 소소하게 뭐 섭섭하거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되게 좀 잘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추천드려요.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이거를 다 뭐 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을 일부러 더 하다 보니까 좀 더 집안 분위기도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싸울 일이 있더라도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다툼이 아니고 그냥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친해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이랑도 더 대화할 시간이 많아졌다 보니까 더 친해지고, 신랑과도 많은 대화와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오랜만에 또 그냥 수다 하는 식으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시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정에서 어떤 걸 실천했더니 가정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더라, 이런 꿀팁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도 댓글로 남겨서 좀 공유해 볼게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우리 또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부부 사이가 또 친하고 좋아야 하니까 이런 얘기 좀 한 번쯤 해보고 싶어서 영상 한번 제작해 봤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